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쌤의 네가 스터디 피그마 강좌 그 12번째 시간 오토 레이아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목차입니다. 첫 번째, 오토 레이아웃의 패딩. 두 번째, 오토 레이아웃의 스페이스 비트윈. 세 번째, 오토 레이아웃의 리사이징. 네 번째, 컨스트레인. 다섯 번째, 응용 인스타그램 팔로워 리스트를 해볼게요.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보내도 꼭 복습은 해주세요. 첫 번째, 오토 레이아웃의 패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요. 뒤에 있는 기본이 되는 컨텐츠와 앞에 컨텐츠와의 패딩 간격을 동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토 레이아웃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미지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버튼을 만들었다고 볼게요. 지금 위아래 여백 같고요. 좌우 여백 같게 지금 제가 더보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자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얘는 3글자고 4글자고 5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백이 맞지가 않겠죠? 뒤에 도형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근데 오토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자를 바꾸게 되면 알아서 위아래 여백, 좌우 여백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제가 일부러 뒤에 있는 도형을 늘린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거를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앱을 킨 후에요. 뉴 디자인 파일을 열었습니다. 타이틀은 12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해놨고요. 오토 레이아웃 먼저 해볼 거예요. 그 중에 패딩 처리를 해볼게요. 사각형 도형을 파란색으로 그렸고요. 모서리 둥글기는 5로 했습니다. 사이즈는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냥 두시고 더보기라는 글자를 12픽셀로 지금 글자 색을 흰색으로 처리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글자를 쓴 상태에서요. 요걸 잡으셔가지고 이제 Alt로 복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여기다가 제가 바로가기라고 쓴다고 네, 여기 패딩이나 이런 게 똑같아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자세히 보기라고 쓴다고 해서 패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조절해야 되는 거죠. 패딩을 맞추려면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오토 레이아웃을 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뒤에 있는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도형이 있고요. 위에 글자가 있을 때 두 개를 잡아서 디자인 패널에 보면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오토 레이아웃은 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떴는데 이건 원래 있었던 기능이고 새로운 게 더 추가가 되기는 했거든요. 그거는 추후에 보도록 하고 일단 오토 레이아웃을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패딩 숫자들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좌우는 10픽셀, 위아래는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뭐 다 똑같이 위아래를 10픽셀로 해도 되기는 하고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거든요. 좌우는 20픽셀로 하고 싶다? 그러면 20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버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Alt를 눌러서 복제를 하시고 나서요. 더블 클릭해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바로가기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세요? 도형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 보이시죠? 저 패딩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자동으로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Alt 눌러서 자세히 보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이게 바로 오토 레이아웃의 패딩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글자만 하나 써보도록 할게요. 테스트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가 생기기는 하지만 이거는 라인에이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거든요. 근데 나는 얘를 다른 오브젝트랑 맞추기 위해서 패딩을 맞추고 싶다. 근데 이때 오토 레이아웃이 뜨세요? 안 뜨세요? 안 뜨죠?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는 오토 레이아웃이 뜨지는 않지만 단축키를 누르면 돼요. Shift A 눌러볼게요. Shift A를 누르면 여기 오토 레이아웃이라고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여백이 10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응용 예제할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기능인지 다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두 번째, 오토 레이아웃 스페이스 비트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은요, 기본이 되는 도형 위에 여러 개의 컨텐츠가 있는 경우에 간격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스페이스 비트윈 기능이라고 합니다. 오토 레이아웃은요, 디자인 패널에 있었죠? 거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면 이 어드밴스 레이아웃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서 스페이싱 모드가 원래 팩 해가지고 패딩만 처리가 됐던 건데 그걸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꾸시면 여러 개의 간격 조정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들의 방향에 따라서요. 레이어 패널의 아이콘이 다르게 보입니다. 수직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밑으로 나열된다고 해서 이런 식의 아이콘으로 되고요. 수평 나열들은 아이콘이 이렇게 돼서 방향을 보여줘서 이 오브젝트의 오토 레이아웃이 어떤 플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아이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사각형 도형을 만들어 놨고요. 원형 도형을 만들어서 사진들을 다 넣어 놨어요. 그래서 수평 나열, 수직 나열에서 아이콘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드래그를 해서요. 오토 레이아웃에 가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서 점점점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그리고 팩이 아니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간격이 좀 동일해지고요. 이 프레임이 이렇게 수평 나열 아이콘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쪽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에 플러스를 누르셔서 점점점 버튼에 팩을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두 개를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이건 아이콘 보여드리려고 이쪽 것까지 둔 거고요. 이건 잠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저 근간이 되는 사각형을 이렇게 바꾸시면 보이시죠? 이 간격이 이렇게 동일해져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렸을 땐 당연히 지금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간격이 좌우만 되기 때문에 밑으로 늘린다고 되진 않고 좌우만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토 레이아웃에 가서 이 방향을 바꿔서 처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원래 상태로 깨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원그룹으로 깨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다 풀리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뒤에 지금 사각형까지 사라졌어요. 자, 그럼 다시 사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모서리 둥글기는 5로 하고 뒤로 빼도록 할게요. 샌드 투 백으로 뒤로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근간이 되는 게 있다고 할 때 이 사각형 이렇게 한다고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눌러줘야 돼요. 또 팩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각형 건드리신다고 보이시죠? 오토 레이아웃이지만 안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팩이 아닌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눌러주셔야 이렇게 간격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세 번째, 오토 레이아웃 리사이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 기능에서요, 컨텐츠 중에 자손이 되는 격이죠. 앞에 있는 컨텐츠에 리사이징이라는 걸 줄 수 있는데 그때 픽스드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필 컨테이너로 변경하면 됩니다. 무슨 기능인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사각형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근간이 되는 거를 넓히게 되면 필 컨테이너가 미적용되어 있으면 이 원형 도형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필 컨테이너가 적용되어 있으면 같이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컴포넌트를 추가 후에 오토 레이아웃을 해야 이 리사이징이라는 기능이 가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했을 땐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컴포넌트를 굳이 추가하지 않아도 오토 레이아웃만 추가해도 그냥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콘도 좀 바뀌었는데 옛날엔 리사이징이라고 이렇게 아예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요 사이즈 있는 쪽에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이징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도형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제가 근간이 된 데에 사각형을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네, 그냥 사각형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고양이 사진은 절대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이때 고양이 사진만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요. 요 픽스드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50, 50짜리 원으로 된 게 픽스드 위드스로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걸 필 컨테이너, 여기도 마찬가지죠. 픽스드 헤이트가 아닌 필 컨테이너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간이 되는 사각형을 할 때 같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헤딩이 똑같아지면서 얘는 커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리사이징이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수업, 컨스트레인츠입니다. 컨스트레인츠는요,
근간이 되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자손이 되는 위쪽 요소의 위치를 어디로 정렬할지를 맞추는 것을 지정하는 것을 컨스트레인츠라고 해요. 이건 오토 레이아웃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컴포넌트로 만들어도 되는 기능이에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사실 오토 레이아웃이 뉴가 뜨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오토 레이아웃에선 이 기능이 잘 안 됐었는데 이게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그마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에 리사이징도 막 컴포넌트로 꼭 등록해야만 되고 그랬는데 아까 그냥 오토 레이아웃에서도 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거 선생님 따라했는데 잘 안 돼요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게 조금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프로그램이 무료기도 하고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 레이아웃에서의 사용법은요. 이게 좀 바뀐 화면이죠. 예전 화면과는 좀 바뀌었는데 여기가 바로 이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이 정렬을 조절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커지더라도 그 위치가 바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컨스트레인츠죠. 이렇게 생겼죠. 컴포넌트에서 사용법은 내가 가운데 있고 싶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거나 위에 있고 싶다. 그럼 이 위쪽을 클릭하거나 아래쪽에 있고 싶다. 그럼 아래쪽을 클릭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셨으면 되거든요. 이건 컴포넌트에선 역시 똑같은 컨스트레인츠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토 레이아웃에서는 그 컨스트레인츠가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페이지는 하나 추가해서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컨스트레인츠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프레임은 300, 300짜리에다가 사용법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프레임이에요.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 보시면 확인되시죠? 그리고 하나는 컴포넌트로 지금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오토 레이아웃은 원래 컨스트레인이 없었는데 지금 아이콘들을 보시게 되면 디자인 패널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컨스트레인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좌측 상단에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넓히면 좌측 상단에 있거든요. 컨트롤 Z 눌렀고요. 다시 가운데로 맞춰볼게요. 가운데 저렇게 따라다니는 거 확인되시죠?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맞춰볼게요. 그럼 우측 하단에 이렇게 맞춰서 커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근간이 되는 도형이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자손 요소 도형이요. 저렇게 따라다니게 하는 걸 컨스트레인츠라고 해요. 원래 오토 레이아웃에 없었지만 추가가 이번에 됐습니다. 며칠 전에 저 뉴라는 게 뜬 거 보이시죠? 며칠 전에 이게 새롭게 뜨기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기능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자, 이건 컴포넌트예요. 보이시죠?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키우면 같이 커지거든요. 도형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글자는 같이 커지지 않지만 도형은 이렇게 같이 커지게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 컨스트레인츠가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레프트 탑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요. 아까 프레임이랑 똑같습니다. 드래그 하면 똑같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시면 이때 이걸 다시 잡으셔가지고 가운데다 컨스트레인츠를 이렇게 두고 사각형을 키우시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시게 됩니다. 컨스트레인츠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우측 하단 쪽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사각형을 키우면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는 리사이징도 이 컨스트레인츠에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스케일이다 처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크기를 키우면 같이 커지면서 저렇게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게 컨스트레인츠의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반응형 웹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프레임 자체도 근간으로 사용해서 위에 오브젝트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반응형 웹이라는 건 PC, 태블릿, 모바일을 다 각각 디자인해야 되죠. 근데 그걸로 다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모바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 중에서도 두 개만 보도록 할게요. 아이폰 6, 7, 8은 375에 667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폰 플러스는 414에 736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폭을 보시면 아이폰 6, 7, 8은 375고 아이폰 플러스는 414인 거죠. 근데도 이런데 여백은 어떠세요?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데 여백 똑같고 크기라든지 이런 거는 다 화면에서 비슷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세로 높이야 스크롤바를 넘기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이폰 6, 7, 8에 맞춰서 375로 웹 디자인을 해놨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나 사수가 414로 바꾸래요. 그러면 사이즈를 넓혀서 다 그거를 다시 해서 디자인해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 컨스트레인츠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을 누르시면 사이즈들이 다 나오죠? 그 중에 폰에서 아이폰 8을 누르시면 375-667 사이즈로 나올 거예요. 그러신 상태에서요. 이 햄버거 버튼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컴포넌트로 등록해 주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원형과 선을 사용해가지고 돋보기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건 그냥 글자 쓴 거예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각형을 그려서 이 안에다 이미지를 넣은 겁니다. 제가 파일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고 복습 차원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는 가로폭이 375인 거 보이시죠? 자, 이 프레임 자체를 다 만들었다고 하신다면요. Alt를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복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수가 왜 이 사이즈로 했어? 414로 크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414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414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옆으로 이렇게 커지면서 얘를 굳이 넓히러 다녀야 되고, 보이시죠? 얘 위치도 막 맞춰서 해야 되고, 얘도 가운데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컨스트레인을 잘 해놓으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잡으시면 요거 컨스트레인을 할 거예요. 얘는 좌측 상단 맞죠? 얘는 안 건드리셔도 되고. 자, 요 캣 월드는 상단은 맞는데 가운데 오게 할 거예요. 보이시죠? 레프트를 센터로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돋보기 아이콘은 라이트죠. 이렇게 라이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폭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기가 알아서 늘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있는 파트를 스케일로 지금 보이시죠? 레프트, 센터, 라이트, 스케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나서 Alt를 눌러가지고 자, 얘를 414로 바꾼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4로 바꿔볼게요. 자, 어떠세요? 저희가 건드릴 게 없어요. 컨스트레인을 해놓으면 반응형 웹으로 저렇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태블릿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태블릿은 W가 보통 768이라고 하거든요. 768 사이즈로 해서 엔터 쳐볼게요. 자, 문제 생기시나요? 문제가 안 생기는 거 확인되시죠? 컨스트레인트는 바로 이렇게 반응형 웹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5번째, 인스타그램 팔로워 리스트를 응용 예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용 예제는요, 오토 레이아웃과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만든 거고요. 오늘 배우신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그럼 같이 실습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요.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iOS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iOS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iOS UI 키트라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 15회도 있고 되게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키트를 조금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이 15로 하셔도 되지만 저희는 그냥 10으로 갈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를 가서 컴포넌트를 보면 여러 가지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요거 좀 꺼내놓고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데다가요. 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이렇게 할게요. 그 아이폰 13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꺼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특히 UI 키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여기서 스테이터스 바, 상태바죠. 상태바에 있는 시간이랑 요거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요것들을 가져가 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그러시면 이제 여기 가이드를요. 높이를 48 정도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50이 아니고 48로 했냐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8의 배수로 만드는 게 작업할 때 조금 편합니다. 이 내용은 디자인적 얘기라서 오늘은 하지는 않을 거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강의를 따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의 배수로 모바일은 작업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이 UI 키트에서 요 시간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거를 가져갈게요.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자, 요 시간 적혀 있는 걸 컨트롤 C 누르셔서 일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시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가져갈 거냐면 요거 보이시죠? 네, 요 안테나 블루투스 아이콘까지 이렇게 배터리까지 전부 다 컨트롤 C 누르셔서
또 여기다가 갖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 전부 이제 프레임 내부에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 먼저 작업을 하실 건데요. 이것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A를 누르시면, 얘는 오브젝트가 한 개이기 때문에 Shift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나왔을 때요. 이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여기 48에 조금 맞출 거예요. 근데 여기가 34인 거 보이시죠? 위아래가 패딩이 10이고 34기 때문에 48에 맞추려면 14가 더 필요하니까요. 여기를 17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48로 높이가 맞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처리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옆에는 16픽셀 정도로 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이런 거 위치 맞출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그 바운딩 박스도 저렇게 잡히면서 위치들을 선정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A를 누르시면 오토 레이아웃으로 역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셔서 마찬가지로 좌우 여백은 16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위아래는 14로 되어 있고 48을 빼면 34가 남죠? 역시 17씩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48로 잡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맞추시면 편하겠죠? 이렇게 한번 그 다음 줄도 해볼게요. 똑같이 48로 할 거라서 제가 96에 맞춰놓은 거 보이시죠? 가이드. 자, 그리고 나서 이 글자를 써서 이렇게 가운데다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 아이콘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고요. 만들기 귀찮으신 분은 이 UI 키트에 있어요. UI 키트에 보면 역시 아이콘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서 가져가셔가지고 색깔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놨어요. 자, 밑에 팔로워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요. 얘네들 먼저 컨스트레인을 해볼 거예요. 프레임과 같이 맞춰볼 건데, 저건 아이폰 13이잖아요. 자, 저희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태블릿 사이즈로 768로 간다고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시죠? 얘네들이 요 반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복제해놓은 프레임은 삭제를 할 거고요. 이 컨스트레인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건 잡으셔가지고 컨스트레인이 좌측 상단 맞죠? 그 다음에 이 파트는요, 좌측 상단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라이트로, 레프트를 라이트로 변경하시고요. 요거는 가운데로 와야 돼요, 컨스트레인이. 그래서 이 레프트를 센터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lt 눌러서 이렇게 복제를 하시고 나서 이 파트를 768로 바꾼다? 네, 그럼 알아서 위치가 저렇게 잘 정해지는 거 보이시죠? 반응형 웹으로 만들 때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걸 잘 생각해서 컨스트레인까지 하면 좋습니다. 팔로워 리스트 예시를 만들어 놨고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고 설명만 드릴게요. 이 원형 도형은 56에 56, 8의 배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사진을 넣어 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이름 작성하는 것은 검은색의 12, 세미 볼드로 작성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직업 작성은 14로 해주시고 레귤러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셔서 이 팔로잉에는요, 대략적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뭐 똑같은 사이즈로 하실 거면 87에 30인데 이건 이따가 패딩을 맞출 거라서요. 그냥 높이만 32로 8의 배수로 맞춰주시고 팔로잉이라는 글자는 14로 레귤러로 써주십니다. 검정색으로요. 그리고 뒤에는 사각형의 테두리는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회색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점점은 검은색으로 그리시는데요. 4에 4 곱하기 4짜리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2픽셀씩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의 이 리스트는 높이를 8의 배수인 72에 맞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죠? 56, 56이죠? 그래서 Shift A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생기잖아요. 이때 이게 72로 바뀔 거니까 76, 76으로 되어 있죠? 4픽셀 정도가 줄어야 되니까 여기에 88로 이렇게 써주시면 8의 배수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72, 72로 처리가 됩니다. 그럼 바운딩 박스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영역을 맞추실 때 굉장히 편해지신다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딱 선들이 나오면서 정확하게 맞추실 때 좀 편해요. 자, 이 두 개도 역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습니다. Shift A 누르셔도 되고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거든요.
자, 근데 이때 역시 이 리스트에 대한 패딩을 또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설정하는데 높이가 32로 되어 있고 우린 72로 맞출 거니까 높이는 20, 20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72가 되는 거 보이시죠? 좌우에도 여백을 띌 거라서 80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맞춰보시면 또 이렇게 정확히 맞춰서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팔로잉과 이 사각형을 잡으셔가지고 역시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나셔가지고 위아래 8, 좌우 24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맞추고 나셔가지고요. 이 팔로잉은 이 사각형 도형이랑 얘와의 오토 레이아웃이었어요. 근데 이 자체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Shift A로 한 번 더 묶으면 한 차례 더 저렇게 패딩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20 주시고 역시 좌우는 이렇게 8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오토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묶으신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4로 되어 있고 72에 맞출 거니까 34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72에 맞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역시 조금 여백을 주시기 위해서 16 정도로 이렇게 줄게요. 그러고 나서 이 끝에다가 이렇게 맞추신 상태에서 이 팔로잉도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떠신가요? 이 높이들이 이렇게 72에 맞춰가지고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맞출 때도 조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서 요거의 폭을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을 좀 더 넓혀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패딩이 각각 처리되는데 근데 패딩 말고요. 더블 클릭해서 이 내부에 있는 이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넓게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작성이 되셨으면요. 요거를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 거예요. 자, 컴포넌트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컴포넌트의 이름은 리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만 옆으로 너무 나온 것 같아서 여백을 좀 조절할게요. 한쪽만도 여백은 조절이 가능해서 16으로 맞출 겁니다. 위치는 옆으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쪽 텍스트도 좀 여백을 떼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을 미리 컴포넌트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인스턴스로 복제를 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하게 되면 일일이 다 고치러 다녀야 돼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Alt 눌러서 프레임을 복제를 했고요. 사이즈를 768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사이즈죠. 자, 이렇게 되면 보이시죠? 옆에가 많이 남잖아요. 팔로잉이나 이 점점점 버튼은 어떻게 돼야 되죠? 끝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미리 작업을 해야 나중에 일일이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요. 레프트를 스케일로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면 프레임 폭이 넓어지면 컴포넌트 폭도 넓어지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위치들이에요. 이쪽을 잡아서 이렇게 좌측 상단에 맞춰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점점점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우측 상단으로 가야 되겠죠? 팔로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가게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Alt 눌러서 복제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또 768로 프레임 사이즈 폭을 키웁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끔 처리를 하면 이런 태블릿에다 반응할 때 문제가 없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컨스트레인을 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복제해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들이 더 필요할 거니까요. Alt 눌러서 복제하시면 이렇게 인스턴스로 되시죠? 쭉 복제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됐다고 보면요. 너무 다 같은 색이어서 원래는 인스타그램은 다 흰색이긴 해요. 근데 이제 짝수 번째들만 잡아서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약간 이런 파란색 계열로 하늘색을 흐리게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구분이 가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리스트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변경해 주진 않아도 되겠지만 다 똑같은 것보단 다른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르게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사진만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Shift 눌러서 이렇게 잡아보시면 네, 이렇게 사진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쭉 잡아볼게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사진만 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때 피그마 플러그인 중에요.
이 컨텐트 레일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브라우저 플러그인 커뮤니티 가서 찾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컨텐트 레일이라는 거를 눌러주셔가지고요. 이거를 스타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미지들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아바타로 해서 여성, 남성 따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포토 위에 있는 저 아바타스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어플라이 올을 누르시면 사진이 저렇게 싹 다 바뀝니다. 보이시죠? 근데 뭐 인스타그램이니까 사진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포토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플라이 올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도 다 사진이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는 예시로 뭐 이렇게 한번 해놔볼게요. 컬러풀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아바타로 하셔도 되고 뭔가 선택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름이에요. 여기다 이름을 작성하기로 했죠? 마찬가지로 Shift로 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만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텍스트 파트도 이렇게 바꿔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뭐 넘버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름 보이시죠? 이렇게 퍼스트 네임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저렇게 이름들이 다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확인되시죠? 네, 직업도 해볼게요. 또 쭉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잡아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잡 타이틀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저런 식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확인을 조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더미 파일로 할 때 또 다 똑같이 하면은 클라이언트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텐트 릴이라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어 지원하는 파트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뭐 이 글자 크기가 너무 커서 그렇다. 그럼 컴포넌트를 수정하면 되겠죠? 컴포넌트에 있는 이 글자를 저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2로 또 줄이시면 다 같이 저렇게 한 번에 주는 컴포넌트의 기능이었죠. 저희는 여기까지만 실습을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22년 5월에 새로 나온 오토 레이아웃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할 때도 보면 new라고 떴던 거 기억나시죠? 새롭게 뭔가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앱솔루트 포지션입니다. 이게 뭔지 보도록 할게요. 앱솔루트 포지션은요. 개체를 자동 레이아웃 플레잉을 유지하면서 자동 레이아웃 흐름에서 그 개체를 제외시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오토 레이아웃을 주면 보통 수평 나열, 수직 나열 되어 있죠. 거기서 움직이려고 하면 잘 안 움직여서 학생들이 그랬거든요. 이거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건 그럼 언그룹으로 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코딩에서의 앱솔루트 기능처럼 그 프레임 내부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앱솔루트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을 볼게요. 제가 4 포지션 앱솔루트 포지션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이런 아이콘을 넣는데요. 이건 iOS 키트에 보시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조금 깨서 그룹을 처리를 한 거고요. 요건 new라고 해서 제가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 위에 올리고 싶은데 이걸 오토 레이아웃으로 해버리잖아요.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이때 얘를 막 이동하려고 해도 잘 이동이 안 돼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위치 이동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new를 위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확 빼볼게요. 자, 해가지고 확 위로 빼잖아요. 그럼 이게 밖으로 나오는 거 보이세요? 프레임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같은 프레임으로 그룹화 시켜서 하나로 놓고 싶은 건데 이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 수평 나열을 간격을 맞게 처리하는 작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능이 나왔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앱솔루트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묶습니다. 하지만 new를 이쪽에다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 new를요. 요걸 눌러주세요. 보이시죠? 이런 아이콘이 새롭게 생겼어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 이게 앱솔루트 포지션을 갈 수 있게 처리가 되고요. 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가서 new라고 이렇게 뜨게 이렇게 옮겨볼 거예요. 이 프레임 밖에서 벗어나시나요? 안 벗어나는 거 보이시죠? 다시 제가 옆에 거 가져가서 요거는 앱솔루트를 안 누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이렇게 빼잖아요. 보이시죠? new에서 프레임 1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앱솔루트입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evel, brilliant. 공부는 누가? 네가. 보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